그날 밤 나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존재였지만 그 순간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창밖에는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맥박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남편은 출장으로 며칠째 집을 비운 상태였다. 평소라면 익숙한 고요가 반갑기까지 했지만 그날따라 그 고요는 불길한 정적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있었니?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선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늘 보던 얼굴이었지만 빗물에 젖은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다. 거실 불빛 아래 마주 앉은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괜히 컵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고 그는 무심한 듯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저녁은 먹었니? 짧은 물음에 목소리가 떨렸다. 네, 조금 전에요. 혼자 먹기 싫었을 텐데. 무심히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상한 따스함이 묻어나왔다. 가족으로서의 배려일 뿐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심장은 이미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순간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깜깜한 거실에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촛불을 가져와 불을 붙였다. 흔들리는 불빛 속 그의 얼굴은 낯설고 위험한 그림자로 변해 있었다. 나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올려둔 손을 움찔하며 거두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손등이 스치듯 내 손을 건드린 것이다. 짧은 순간 전류처럼 퍼져나가는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죄송합니다. 간신히 내뱉은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마음속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는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장마는 멈추지 않았다. 창밖에선 폭우가 쏟아지고 집 안에는 흔들리는 촛불과 숨죽인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피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 시작된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정을 가장해야 했다. 프롤로그의 촛불, 손끝의 떨림은 마치 꿈처럼 흩어져 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촉촉한 손끝의 감각, 불빛에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 그리고 내 가슴을 쥐어짜던 금단의 떨림. 다음 날 아침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다. 빈 의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이 어제처럼 생생히 겹쳐졌다. 커피 한 잔 줄 수 있겠니?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시아버지가 이미 거실에 들어와 있었다. 그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네. 금방 드릴게요. 나는 부엌으로 몸을 피하듯 향했다.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면서도 손끝이 떨렸다. 단순한 부탁이었을 뿐인데 나는 이상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컵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자. 그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며 어제와는 달리 집안은 환했지만 그 환한 빛 속에서도 나는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그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잔을 받았다. 손이 스칠 뻔한 순간 나는 일부러 잔을 놓고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미 심장은 그때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고맙다. 짧은 인사였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려 나올 것 같아 입술만 다물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애써 일상에 몰두하려 했다. 집안일, 장보기, 친정에 전화 걸기.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그의 시선이 떠오르고 그날 밤의 장면이 불쑥불쑥 되살아났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직 며칠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당신 혼자 괜찮겠어?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또다시 그와 단둘이 남겨지게 될 거라는 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폭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번개가 창문을 때리며 방 안을 밝히자
나는 어쩐지 숨을 죽이고 불안에 휩싸였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여기 와서 같이 앉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TV 속 대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그날 기억나지?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단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침묵의 압력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와 나 사이에 이미 선을 넘어버린 감정이 있다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치자 순간 집안 불이 다시 꺼졌다. 또다시 정전이었다. 촛불을 찾으려 허둥대는데 뒤에서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내 귓가에는 위험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몸을 빼려 했지만 그 순간 또다시 손끝이 닿았다. 이번엔 스침이 아니었다. 그의 손길은 분명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금단의 불꽃이 치솟았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이미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나를 꿰뚫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비는 쏟아지고 촛불은 흔들렸다. 겉으론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날 밤 내 안의 모든 질서는 무너졌다.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이후 나는 차마 잠을 잘 수 없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의 감각이 계속 맴돌았다.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야. 어두운 방, 흔들리는 촛불, 순간적인 혼란이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역시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을.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집안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는 예전처럼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내 쪽으로 향하는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남편은 언제쯤 돌아오니? 그의 짧은 질문에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며칠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뜨더니 별다른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평온한 태도 속에서 나는 더 깊은 긴장감을 느꼈다. 며칠 뒤 집안에는 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남편의 전화를 받은 그날 밤이었다.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없는 시간은 곧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인지 자연스러운지 모를 행동을 했다. 우리 같이 술 한잔 할까? 짧은 제안이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입술은 다른 대답을 내뱉었다. 네. 식탁 위에는 소주병과 2개의 잔이 놓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장마비가 내리고 있었다. 번개가 치며 방 안을 밝힐 때마다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고 말했다. 살다 보면 말 못할 순간이 있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 같은 거 말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잔을 입술에 가져갔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내 안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나오는 듯했다.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다시 채웠다. 괜찮아. 지금 당장은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밤 술 기운 때문인지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실 불빛이 희미해지고 촛불 같은 작은 조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불안과 떨림이 교차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조차도 흔들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다시 내 손등을 덮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류가 흘렀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했지만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혀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다짐은 점점 흐려져만 갔다. 며칠 후 친척들이 모이는 가족 식사가 열렸다. 거실 가득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눈빛 교차, 숨죽인 긴장,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서 나와 그만의 비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듯했다. 그날 밤 다시 폭우가 내렸다.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그러나 문 밖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모든 의지가 무너졌다. 잠깐 얘기할 수 있겠니? 내 몸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끝내 문을 열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몸은 내 의지와 달리 움직였다. 문 너머 어둠 속에 서 있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젖은 듯 희미했고 그 순간 나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다. 들어가도 되겠니? 낮게 깔린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좁은 공간의 공기가 바뀌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이 가득 찼다. 창밖에서는 폭우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점점 격렬해졌고 방 안의 정적은 그 소리와 묘하게 섞여 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부르며 한 발짝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침대 옆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이건 안 됩니다. 간신히 짜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금단의 장막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림을 넘어선 확신을 담고 있었다.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은 낯설고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 안에선 두려움과 욕망이 동시에 타올랐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거부하려 했지만 이미 몸은 굳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거부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안 돼요, 제발.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심장은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지나간 후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내 안에서는 죄책감과 황홀감이 동시에 뒤섞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이건 죄야. 이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미 불붙은 불꽃은 꺼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낯선 표정. 스스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뻐야 했지만 오히려 공포가 밀려왔다. 그가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겉으론 평범한 아내와 며느리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웃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하지만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 한순간에 나는 다시 그날 밤으로 끌려갔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건 끝내야 해.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문득 들려온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문 앞에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잠깐 얘기할 수 있겠니?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은 또다시 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문 앞에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를 본 순간 나는 다시 숨이 막혔다. 이미 한 번 선을 넘은 뒤였기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다. 그건 곧 또다시 이어질 금단의 신호였다.
잠깐 얘기할 수 있겠나. 낮게 울려 퍼진 목소리. 그 안에 담긴 떨림과 욕망을 나는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내 손은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짓눌렸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지? 그의 질문에 나는 숨을 삼켰다. 내 주말에 온다고 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선명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불꽃은 더 거세게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예감. 며칠 뒤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환한 웃음을 지어야 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하는 순간조차 내 안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시아버지 역시 예전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식탁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다시 불러일으켰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려서 음식을 제대로 집지 못했다. 남편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억지 웃음을 지어 넘겼다. 그날 밤 남편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옆에 누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나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함께 머릿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너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 다음 날 남편은 회사 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절대 그와 마주하지 않겠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를 보내야 해. 그러나 뜻밖에도 거실에 앉아있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내가 나타나자 신문 너머로 눈빛이 흔들렸다. 잠은 잘 잤나?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발자국 소리가 부엌으로 다가왔다. 뒤에서 느껴지는 기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긴장감. 우린 멈춰야 해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약했고 그조차도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서서 손을 뻗었다. 컵을 잡은 내 손등 위로 그의 손이 포개졌다. 나는 몸을 움찔했지만 이번에도 거두지 못했다. 난 이제 멈출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방어가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치명적으로. 죄책감은 커졌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내 온몸을 뒤흔들었다. 밤마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혼자 방 안에서 눈을 감고 떨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그의 그림자가 스치면 모든 다짐은 무너져 내렸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많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모른 척해야 했다. 하지만 술잔을 기울이던 그의 손끝이 내 손에 살짝 닿았을 때 나는 전율을 느끼며 숨을 죽였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도 온몸이 흔들리는 나 자신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언젠가 폭발할 운명의 시한폭탄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보여. 괜찮아?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내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모른 채 나는 혼자 흔들렸다. 그날 밤 창문 밖에는 다시 폭우가 쏟아졌다. 시아버지의 방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불빛을 보지 않으려 커튼을 닫았다. 하지만 가슴속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겠지. 그날은 유난히도 공기가 무거웠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지 며칠째. 나는 웃음을 가장하며 평범한 아내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눈빛 하나, 손끝의 흔들림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다. 그리고 결국 그 순간은 찾아왔다. 남편이 출장 서류를 찾겠다며 서재를 뒤적이던 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자 내 이름과 함께
그의 필체가 선명히 남겨져 있었다. 그날 밤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 우린 이미 가족이 아니다. 남편의 손이 그 글귀 위에 멈췄다. 그리고 나를 향한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롭게 내리꽂혔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노와 배신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숨이 막히는 정적 속에서 시아버지의 방문이 열렸다. 그만해라. 낮게 울린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빗소리가 다시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알아버렸다. 그날 밤 시작된 불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것을.